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훈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차는 없었다. 오늘은 좀 재미있는 차 시승을 해볼까 합니다. 1인승 자동차입니다. 기아 레이가 1인승 밴을 새로 내놨는데요. 바로 그 차 오늘 시승해 보도록 합니다. 겉모습은 기존의 레이 그대로죠. 약간 껑충한 디자인, 그 제한된 경차의 사이즈 안에서 공간을 최적화 시키다 보니까 조금은 어색하지만 실내에 들어가 보면 아주 사이즈에 비해서 넉넉한 공간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디자인 적용하고 있습니다. 14인치 타이어 장착하고 있고요. 실내에는 운전석을 제외하고 모든 시트를 다 걷어냈습니다. 그래서 1인승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운전석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 화물 적재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혹은 필요에 따라서는 이동형 꽃집이나 이동형 카페 등으로 꾸밀 수 있도록 남은 공간 활용할 수 있게 배려하고 있습니다. 적재 공간으로 친다면 1628리터로 적재 공간을 확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적재량 315kg까지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자동차지만 제법 야무진 화물차로 이 차를 사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파워트레인 보시면 배기량 1리터 가솔린 MPI 엔진 적용하고 있죠. 여기에 4단 자동 변속기 물려서 최고 출력 76마력의 힘을 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부족한 힘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생각이 선입견에 불과할지 실제로 그럴지는 잠시 후에 시승을 통해서 느껴보도록 하고요. 이제 판매 가격, 프레스티지 트림이 1305만원, 프레스티지 플러스가 1345만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자, 기아 자동차가 새로 선보인 레이 1인승 밴, 과연 어떤 느낌을 줄지 직접 시승을 통해서 그 느낌 여러분들과 공유해 볼까 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죠. 자, 출발하기 전에 차 잠깐 둘러보고 가겠습니다. 레이 1인승 밴 가장 특징적인 모습을 이 측면에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문을 열면 이렇게 앞도가 90도 가까이 확짝 열리죠. 비필러가 없이 아주 통으로 열리는 실내 마주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수석 시트를 걷어내고 여기에 이렇게 케이지를 장착을 해서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화물들을 고정할 수 있는 이런 파이프들, 롤바들을 장착을 해서 실내에서 화물들이 제대로 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한 이 부분, 이 조수석을 떼어낸 부분은 이 아래 공간을 또 수납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실내 공간을 좀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비필러 없이 이 공간을 활짝 열 수 있어서 측면에서 짐을 싣고 내리기가, 상하차하기가 아무래도 용이하겠죠. 아주 기능적으로 만들어진 실내의 구성 이렇게 살펴봤고요. 자, 뒷도어는 이렇게 레일을 사용을 해서 슬라이딩 방식으로 여닫을 수가 있고요. 앞도어는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이 열리는 각도가 또한 상당히 넓게 열리죠. 90도로 활짝 열리게 돼서 물건을 수납할 때, 물건을 싣고 내릴 때 상당히 용이하게 이 옆면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렁크는 이렇게 90도로 열리게 되죠. 햇볕을 가리거나 잠깐 비를 피하기 해도 좋은 트렁크 도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보시면 이런 트렁크 공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최대 적재 공간은 1628리터가 됩니다. 제법 넓게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는 게, 차체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이 높이가 높아서 실내 공간을 좀 더 넓게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밑에 보면 이렇게 타이어 응급구조 킷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바닥을 좀 더 깊게 파놨죠. 그 턱이 있어서 짐들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일종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게 되지도 않을까 싶습니다. 측면에서 열고 이렇게 열었을 때 이렇게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공간 확보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이고, 햇볕이 따뜻하니 한숨 누워 잤으면 딱 좋겠네요. 이런 그 성인 한 명이 충분히 누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어서 뭐랄까요, 1인 가구 시대에 1인용 자동차라는 컨셉에 걸맞게 조금 거칠게 느껴질지도 모르는 밴의 이런 그 화물 적재 공간을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차 안팎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이제 운전석 잠깐 살펴보시죠. 운전석으로 갑니다. 네, 운전석입니다.
실내에는 시트가 단 하나 있죠. 운전석을 위한 시트입니다. 또한 단 하나 있는 것 에어백입니다. 운전석에만 에어백이 있고요. 다른 데는 에어백이 준비되어 있지 않죠. 스티어링 휠 하나, 둘, 2.9회전 정도 하네요. 3회전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의 스티어링 휠 조향비입니다. 음성 명령 시스템도 들어와 있네요. FM 97.3 FM 97.3 라디오를 틀게요. 교대역 길 안내 몇 번째 항목을 선택할까요? 첫 번째. 이 장소로 안내할까요? 예. 안내를 시작할게요. 음성 명령 시스템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맵, 내비게이션, 통합 검색, 주변 검색, 주소, 최근 전체 경로, 기아 오토 큐도 찾을 수 있고요. 이렇게 사고 속보까지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그리고 라디오, 미디어는 또 이렇게 자연의 소리 들려주는 그런 기능도 있네요.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도 지원을 합니다. 음성인식은 라이언, 어피치, 무지, 제이지, 음성 안내 할 때 뜨는 캐릭터 모양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카카오아이를 이용해서 뉴스, 생활정보, 인터테인먼트, 운세, 로또, 삼성전자 주식 3월 18일 기준 삼성전자 종가는 77,700원이에요. 전일 대비 500원 떨어졌어요. 떨어졌답니다. 어쨌든 음성 명령으로 주식 시세까지 아주 다양한 기능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 아이 기반의 AI 음성 인식 시스템인 것이죠. 발렛 모드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4단 변속기를 사용할 수 있는 변속 레버, 오른쪽으로 밀면 수동 변속이 가능하고요. 위로 올리면 시프트 업, 밑으로 내리면 시프트 다운, 수동 변속도 가능하겠습니다. 에어컨 버튼 들어와 있고, 풍향, 그리고 온도 조절, 풍량 조절, 외기 순환 모두 조절 버튼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밑에 보면 또 2단계로 설정 가능한 열선 시트, 그리고 하나의 USB 포트, 12V 전원구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이제 1인승 차니까 오로지 운전자 혼자서 누릴 수 있는 이런 편의 장비들입니다. 대시보드 우측, 글로브박스 위쪽에 또 이런 정도의 수납 공간 갖추고 있죠. 그리고 글로브박스 들어와 있습니다. 자, 계기판 보시죠. 계기판에는 이런 기능들 들어와 있는데요. 자, 사용자 설정, 운전자 보조 시스템, 운전자 주의 경고 들어와 있고요. 전방 안전,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기능 들어와 있습니다. 차로 안전, 차로 이탈 방지 보조가 들어와 있고요. 운전자 주의 경고, 전방 차량 출발 알림, 부지 운전 경고, 이 두 부분이 두 개의 기능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1인승 밴이지만 그래도 기대 이상의 이런 그 편의 장비들 적용하고 있어서 혼자서 누리는 공간으로서는 그 기대 이상이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조명 밝기 조절, 원터치 방향지 시등, 3회 깜빡임, 5회 깜빡임 이런 기능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헤드램프 에스코트 기능도 있네요. 자동 잠금 기능도 있고요. 사운드, 웰컴 사운드 있고, 편의 장비, 기어 변속 알림, 서비스 시기 알림 기능도 있고요. 시동 키가 있죠. 계속 시동 버튼으로만 시동을 걸곤 했었는데 참 오랜만에 이 키홀에 열쇠 구멍에 키를 꼽고 시동을 걸어 봅니다. 차선 이탈 방지 보조 활성화 시키는 버튼, 스티어링 휠 왼쪽 아래에 들어와 있습니다. ESC 전자식 주행 안전장치 버튼도 들어와 있고요. 자, 운전석 시트는 이렇게 수동으로 앞뒤로 슬라이딩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는 풋 브레이크 방식입니다. 왼쪽 발로 꾹 밟아서 주차 브레이크 설정을 하고 다시 밟아서 해제하는 그런 방식이
이다 라는 얘기고요. 룸미러에 보면 SOS 버튼이 들어와 있어요. SOS 버튼 이렇게 눌리면 긴급 상황실로 바로 전화 연결이 되겠죠. 자, 그리고 루프 이 부분에 또 수납 공간이 있네요. 자잘한 소지품들 이 위에 수납할 수가 있겠습니다. 머리 공간을 아주 영리하게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운전석 실내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이제 달려보셔야죠.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자유로로 가겠습니다. 누르셨나요? 자, 갑니다. 자유로로 쭉 가속을 해서 자유로 본선에 올랐습니다. 엔진 소리가 좀 시끄럽게 올라오죠. 직렬 3기통 엔진이죠. 배기량 1리터 가솔린 엔진, MPI 엔진입니다. 76마력의 힘을 내고요. 참 시프한 차다 싶습니다. 하지만 쭉 가속을 해보면 엔진 소리는 좀 시끄럽게 올라오지만 120-30km 넘게 충분히 잘 달려주고요. 또 운전석에 앉아보면 의외로 넓습니다. 경차가 넓어봐야 하는 생각으로 들어왔는데 막상 앉아보니 상당히 넓은 공간 마주하게 됩니다. 좀 당황스러울 정도인데요. 프론트 윈드 실드, 그러니까 앞 유리창에는 몸을 한참을 기울여야지 겨우 닿고요. 머리 위로도 뭐 재볼 필요도 없죠. 한참 높은 헤드 클리어런스 확보하고 있어서 공간감으로만 놓고 본다면 경차답지 않습니다. 규칙적인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곳 지나는데요. 조금은 튼튼한 그런 느낌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차는 이런 서스펜션의 느낌이 탑승인원 적재량에 따라서 바뀔 수 있거든요. 좀 더 많은 짐을 싣게 되면 서스펜션의 탄성도 좀 변하게 됩니다. 무거운 짐을 싣게 되면 차가 좀 주저앉는, 좀 단단해지는 그런 서스펜션의 느낌 받을 수 있을 테고요. 아마도 그런 짐을 싣는 부분까지 감안해서 서스펜션을 세팅을 했다고 한다면 혼자 탔을 때는 조금은 통통 튀는 듯한 그런 느낌 받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로 운전석에 앉아서 느껴보는 이 차의 서스펜션의 느낌, 하체의 느낌, 통통 튄다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76마력 그리고 1030kg의 공차 중량 해서 계산해 보면 약 13.5kg 정도의 마력당 중량비 구할 수 있는데요. 13초, 14초 정도의 제로백 타임 기대할 수가 있겠죠. 뭐 이 차에서 제로백 타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만은 그 정도로 이 차의 동력 성능, 가속감 정도를 미루어 짐작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시속 90km 정도인데요. 자, 스테리오에서 잠깐 손을 떼보면 차로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약간 왼쪽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차로를 넘어가지 않고 차로 안에서 지금 차가 거동을 하는데요. 차로의 중앙을 시종일관 유지하는 건 아니고요.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시스템이 들어와 있는데 조향에 어느 정도 개입을 하고 있다라는 것 알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혹은 크루즈 컨트롤 기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종방향의 제어는 개입은 하지 않고 좌우 방향의 횡방향에 있어서 아주 최소한의 조향 개입 정도 하고 있다, 그런 정도의 주행보조 시스템 들어와 있다라는 얘기죠.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주행보조 시스템,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들어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변속기는 4단 자동 변속기 적용하고 있죠. 변속 레버를 오른쪽으로 밀면 이제 수동 변속이 가능합니다. 위로 올리면 시프터, 밑으로 내리면 시프트 다운. 변속의 폭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시속 100에서 3단, 4단 정도 선택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말 나온 김에 시속 100에서 RPM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시속 100이고요. RPM 약 4,500까지 올라가네요. 3단입니다. 4단 시속 100이고 RPM 3,500, 좀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그러면 시속 100일 때 3단 3,500, 4단 3,500, 3단 4,500 정도의 구간에서 시속 100km를 커버한다 라는 얘기고, 기어 선택의 폭은
넓지는 않다. 3단, 4단이 전부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상으로 속도를 올리면 4단 고정이죠. 4단에서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게 됩니다. 그리고 최고 속도도 그렇게 높은 속도까지 올라가지는 않고요. 100, 110 이상으로 속도를 올리게 되면 엔진 소리가 상당히 커질 뿐만 아니라 차체의 단면적도 상당히 높죠. 공기의 저항, 부딪히는 바람 소리도 만만치 않게 커지고 있습니다. 빨리 달릴 때에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요. 차체는 물론 운전자도 이런저런 소음, 커지는 소음으로 어느 정도 스트레스는 받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 타고 고속주행 하기에는 맞지 않을 듯 하고요. 빨라야 시속 100km 안팎의 속도로 편안하게 달릴 때 아주 쾌적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속도를 조금만 올려도 실제 느껴지는 속도감은 실제 속도 이상으로 느껴지니까요. 낮은 속도에서도 높은 속도감을 느끼게 된다라고 정신승리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 기아 자동차는 이 차를 소개하면서 목적 기반 모빌리티라는 개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진 차로 어떤 하나의 모빌리티 이동수단으로서의 자동차를 만들겠다라는 얘기죠. 레이 1인승 밴 이 차만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특수한 목적에 최적화된 모빌리티로서의 자동차를 만들어내겠다 라는 것이고, 그 첫 차, 목적 기반 자동차의 첫 차로 레이밴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운전하기가 상당히 편합니다. 일단 세단도 아니고 SUV도 아닌, 굳이 장르를 따지자면 CUV라고 해야 될까요? 운전 자세가 일단 편하고요. 시야도 탁 트일 뿐 아니라 편안한 시야를 확보할 수가 있겠습니다. 차창이 시원하게 되어 있고 A필러 사이에도 이렇게 쪽창을 만들어 놔서 시야의 제한을 걷어내고 있죠. 차창을 크게 배치를 해서 실내가 상당히 개방감이 있고요. 적당한 속도로 움직이면서 차창 밖 풍경 즐기기에 딱 좋은 그런 시야 갖고 있지 않나 싶고요. 조수석에 사람이 없어서 나 혼자 이 차를 타고 움직인다라는 얘기죠. 고독을 즐기는 1인승 자동차라는 느낌이 좀 생소합니다만, 1인 세대,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어가는 시대에 그런 시대의 흐름을 읽어서 만들어낸 차, 혹은 어떤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배달 비즈니스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죠. 그런 배달 서비스에 특화된 차로 이 차를 이용을 할 수도 있을 테고요. 혹은 개인 1인 비즈니스, 이 안에 조그만 이동형 카페를 차린다거나 이동형 꽃집을 차려서 움직이는 이동 마켓으로 이 차를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어떤 그 시대의 흐름을 읽고 거기에 맞추어서 최적화된 차로 레이 1인승 밴을 만들지 않았나 싶고요. 그런 면에서 많은 분들이 이 차를 보면서 저 차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라고 궁리를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이 차 타고 어떤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고 싶으신지 한번 생각을 하면서 좀 아이디어를 짜보면서 이 차를 살펴보는 것도 좋은 감상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속 페달을 꾹 밟으면 킥다운 버튼은 없네요. 그냥 밋밋하게 바닥까지 밟힙니다. 그리고 주행 모드를 따로 선택할 방법도 없죠. 가속 페달 끝까지 밟으면 스포츠 모드고, 살짝 밟는 듯 마는 듯 지그시 누르고 있으면 에코 모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차 브레이크가 좀 강한 느낌이 있거든요. 도심에서 서행 중에 브레이크를 툭 밟아보면 좀 세다, 강하다 이런 느낌 받게 됩니다. 아무래도 화물을 적재하는 부분을 감안을 한 세팅이 아닌가 싶고요. 여러분들 아시죠? 적재 중량이 늘어나면 탑승 인원이 늘어날수록 브레이크의 제동거리가 길어집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조금은 좀 더 강한 제동력을 적용시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동 한번 해보죠. 시속 100에서 제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뒤에 차들이 없는 거 확인했고요. 자, 시속 100. 하나, 둘, 셋. 오!
아, 좋습니다. 차가 높이가 좀 있죠. 어느 정도 앞으로 기울어지는 느낌이 있는데 ABS가 정확하게 작동하는 그 진동의 느낌이 브레이크 페달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요. 차는 아주 강한 제동력을 바탕으로 그렇게 많이 밀리지 않고 짧은 거리에서 제동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강한 제동력, 거기에서 오는 좀 안심감, 신뢰감, 차에 대한 신뢰감 느낄 수 있었습니다. 브레이크에 대한 차체의 반응도 좀 강한 편이고요. 밟히는 브레이크 페달의 느낌도 보통의 세단, SUV보다는 좀 더 강한 반발력을 보이는 페달의 감각입니다. 165/60R 14인치 타이어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륜구동이고요. 약간 차체 높이가 있는, 그래서 무게중심이 조금은 위로 떠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코너링 해볼 텐데요. 과연 어떤 반응을 만나게 될죠? 속도를 쭉 끌어올리고요. 가속, 제동, 턴. 약간 차체가 살짝 기우는 느낌이 있죠. 하지만 언더스티어 거의 느끼기 힘들고요. 가뿐하게 부담스럽지 않게 코너링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 때문에 엔진 소리가 조금 크게 올라온다 라는 것과 거기에서 오는 약간의 불안함 혹은 불쾌함 정도만 제하고 본다면 상당히 무난한 기대 이상의 코너링 성능 보여주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차 판매 가격 얼마냐? 프레스티지와 프레스티지 스페셜 두 개 트림이 있는데요. 프레스티지 트림이 1305만원, 프레스티지 스페셜이 1345만원 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가지 옵션을 붙이면 거기에서부터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겠죠. 그렇습니까? 경차 가격이 1300만원 정도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그렇게 크게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죠. 가격에 대한 저항은 그렇게 크지 않을 듯 하고요. 또 기아차에서는 다목적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의 할부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첫 1년 동안은 할부금 부담 없이 이자만 내고요. 그 이후에 할부금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하고 30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해주기도 하니까요. 구매 과정에서 상담을 요청하면 좀 더 실질적인 도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차 시속 100km 가속 시간을 체크하는 건 별 의미가 없을 듯 해서 시속 100km 가속 테스트는 생략합니다. 연비 테스트로 이어갑니다. 네,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이곳 파주 헤이리 마을인데요.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약 55km 정도 될 텐데요. 직접 달려가면서 이 차의 실주행 연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 공인복합 연비는 리터당 13.0km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에코모드도 없고요. 주행모드 따로 없고 엔진 오토스탑 시스템도 없습니다. 그냥 MPI 엔진이죠. 포트 분사 방식의 연료 분사 방식 적용하고 있고, 게다가 4단 변속기죠. 연비에 그렇게 썩 유리한 메커니즘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1030kg에 불과한 몸무게, 공차 중량이 가벼운 점은 어느 정도 연비를 좋게 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자유로 따라서 달려왔고요. 이제 행주대교 북단으로 빠져나가는 지점입니다. 이곳까지 28.7km 달려왔고요. 평균 연비 리터당 19.7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올림픽대로 따라서 이제 동작대교 남단에 이루고 있습니다. 이곳까지 43분 동안 51km를 달려왔습니다. 평균 연비 리터당 21.2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곳에서 올림픽대로 빠져나가서 약 5km 도심 주행으로 이어갑니다. 네, 교통 상황이 아주 좋았습니다. 헤이리 마을을 출발을 해서 이곳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1시간이 채 안 걸린 거죠. 주행거리 55.8km, 52분 동안 달렸고요. 자, 신호 마저 넘어가겠습니다. 교대역 목적지 통과하는 지점에서의 연비 리터당 20.8 기록을 했습니다. 공인복합 연비가 리터당 13.0km니까요.
리터당 7.8km 더 달린 연비 기록한 거죠. 여러가지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연비 보여줬다는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악조건 4단 변속기라는 거고요. 그리고 에코 모드도 없죠. 주행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엔진 오토 스탑 기능도 없고,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연비를 좀 더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들이 거의 적용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차분한 경제운전을 통해서 공인복합 연비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 그리고 리터당 20km를 넘어서는 수준의 연비를 보여줬다는데 의미가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도직입입니다. 기아 레이 1인승 밴 타면서 느꼈던 사소한 불편함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운전석 시트입니다. 이 차에 있는 단 하나의 시트, 하지만 뒤로 편하게 눕힐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눕히면 이 정도 되는 거고요. 시트를 완전히 눕혀서 좀 더 편안한 휴식을 취하고 싶지만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라는 얘기죠. 1인용 자동차로 만들어진 이상, 적어도 1인용 사람이 타고 있는 이 공간에서만큼은 어떤 그 편안함, 안락함, 편리함을 느끼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물론 화물칸 때문에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 이해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의 성격 1인용 자동차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오는 기대 수준을 만족시키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브레이크를 잠깐 밟았더니 저희 조수석 바닥 밑에 들어있던 짐이, 화물이 앞으로 밀려 나오네요. 조그만 턱이라도 만들어 놓으면 저렇게 안에 있던 물건들이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일은 없겠죠. 좀 더 디테일하고 세심한 마무리가 아쉽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아 레이 1인승 밴 시승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자동차는 없었다. 상당히 재미있게 잘 구성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잘 읽어낸 결과겠지요. 1인 가구, 혼자 사는 사람들, 혼자 움직이는 사람들, 혼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이렇게 1인 혼자에 포커싱을 해서 그 한 사람을 위한 자동차로 레이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 차를 가지고 쿠팡, 물류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을 테고요. 혹은 좀 좁은 듯 하지만 아기자기하게 꾸며서 이동식 꽃집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카페로 알차게 꾸밀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작은 차지만 이 안에서 혼자만의 꿈을 키우는 공간, 혹은 비즈니스를 하는 공간, 혹은 또 휴식 공간으로도 이용을 할 수가 있을 테고요. 특별한 목적에 맞춰서 개발된 차로서의 역할 충분히 잘 구현시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별한 목적에 맞게 개발된 차답게 실내 공간 구성을 아기자기하게 잘 구현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76마력의 힘 조금 부족한 듯 하지요. 하지만 시속 100km, 120, 30km까지 충분히 잘 달려주고 있고요. 상당히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경자동차라는 점에서는 동의할 수밖에 없을 듯 합니다. 자, 오늘 시승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